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정말 유용한 패턴 하나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When was the last time? 마지막으로 뭐뭐 해본 게 언제예요? 라고 묻고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자, 이 패턴을 알고 있으면 이제 그 사람한테 뭐 마지막으로 영화를 본 게 언제냐, 아니면 내 친구를 본 게 언제냐, 누구와 사귀어 본 게 언제냐, 이런 질문들을 모두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질문 할 때가 많겠죠? 자, 그러면 이 패턴을 사용하면 되고요. 뒤에는 문장을 붙여 가시면 되는데요.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을 넣어 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뭐 해본 게 언제예요? 라고 과거의 사실을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에도 과거 시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좀 복잡할 수 있겠지만 문장을 몇 개 만들다 보면 그게 여러분의 것으로 돼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바꿔서 얘기하면 되거든요. 하나씩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게 언제예요? 라고 묻고 있죠. 일단 우리 패턴을 넣을 거고요. 주어 동사 문장입니다. 정답을 알려드리면 When was the last time you saw her? 이렇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보면 What was the last time? 우리가 계속 연습할 그 패턴이 들어가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에 강세를 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서는 when, 언제, last, 마지막, 여기 강세를 줄게요. 그러면 When was the last time? 이런 멜로디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네, 그냥 When was the last time? 이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대방이 알아듣기가 편할 겁니다. 자, 몸을 살짝 움직여 주시면 돼요. When was the last time? When was the last time? When was the last time? 네, 정말 입에 익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가 되게 계속해서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 동사별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주인공은요, 너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you가 나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너는 봤다 그녀를, you saw her, 이런 순서대로 문장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장을 어떻게 만들면 될까라고 조금 헷갈릴 때는 주어 동사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You saw her, 너는 그녀를 봤다가 되겠죠. When was the last time you saw her? 네가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건 언제니?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When was the last time you saw her? 네가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건 언제니? 라고 묻고 있죠. 자,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게 언제야? 인데요. 똑같은 패턴 넣어주는 상태에서 너는 술을 마셨다라는 것만 덧붙여 주시면 됩니다. 영어로 하면 When was the last time you drank?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는 술을 마시다는 동사의 drink, 이거를 과거형으로 drank라고 해줬습니다. drink는 마시다라는 의미인데요. 뭐 water, 아니면 milk, 이런 특정한 대상이 나오지 않고 그냥 drink만 썼다면 보통 술을 마시다 정도로 이해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도 you drank, 네가 뭐 마셨다라고 하지만 여기선 술을 마셨다라고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술 마셨다고 할 때는 그냥 다른 거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만 해줘도 의미가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hen was the last time you drank? 너 마지막으로 술 마신 게 언제야? 네, 보통 술을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이 이제 술을 끊었다라고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절한 질문을 여러 개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영어로 대화하는 게 굉장히 편해질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When was the last time you drank?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걸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머리 자른 게 언제야? 머리가 굉장히 긴 사람이 있으면 야, 너 머리 마지막으로 언제 잘랐냐? 뭐 이런 식으로 묻기도 하잖아요. 이제 오늘 배웠던 패턴 사용하면 바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영어로 하면 When was the last time you had your hair cut?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께서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You cut your hair. 이런 식으로 너는 잘랐다 너의 머리를, 이렇게도 되지 않나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you cut your hair 하면 네가 잘랐다 너의 머리를, 이렇게 자기 머리를 자르는 그런 뉘앙스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내가 이렇게 자른 게 아니고 미용실에 가서 미용사가 내 머리를 자른 거죠. 네, 그래서 이때는 사역동사라고 하는 have를 가져올게요. 네, 뭐 사역동사라는 용어를 배우실 필요는 없고요. 뭐뭐를 뭐뭐하게 하다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have, 그 다음에 그 대상, 그 다음에 다시 동사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 you had, 너는 뭐뭐 하게 했어. 뭘 하겠죠? Your hair, 너의 머리를.
cut. 자르게 했어. 네, 그래서 내가 자른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자르게 해서 자른 거라면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느낌에 따라서 have가 아니고 make나 혹은 let이란 동사를 사용해 줄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살짝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요거는 나중에 따로 떼서 문법 파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you had your hair cut. 네가 네 머리를 자르게 하다 라는 느낌으로 사용됐죠. 자, 다 같이 해볼까요? When was the last time you had your hair cut? 한 번 더요. When was the last time you had your hair cut?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가볼게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머리를 감은 게 언제야? 자, 이번에는 스스로 머리를 감았으니까 이번에는 have 동사를 가져오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영어로 하면 When was the last time you washed your hair? 네, 그래서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생활 영어 표현은 꼭 알고 있는 게 좋은데요. 뭐 take a shower, 샤워를 하다 요런 거와 더불어서 wash my hair 혹은 wash your hair 이러면 머리를 감는다라는 그런 느낌이 됩니다. 여기서 과거로 계속 바꿔주는 건 여러분들께서 이제 습관적으로 나오시도록. 왜냐면 when was the last time 과거의 이름 묻고 있는 거죠. You washed your hair. wash your hair. 요거는 이제 하나의 덩어리 표현으로 알고 있으면 시제를 살짝 바꾸거나 앞에 조동사를 넣어서 또 다양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덩어리 표현은 우리 책에 나온 것들 계속해서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머리를 감은 게 언제야? 다시 한번 해볼게요. When was the last time you washed your hair?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머리 냄새가 나는 친구한테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화 보러 간 게 언제야? 요즘은 좀 밖에 나가기도 좀 그렇고 사람 많은 데가 좀 위험하기 때문에 영화 보러 갈 그런 생각이 잘 들지가 않는데요. 저도 이런 질문을 최근에 친구한테 한국어로 한번 해본 것 같은데 마침 영어로 나왔으니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When was the last time you went to the movies?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went to the movies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래 형태는 go to the movies. go to the movies. 영화를 보러 가다 go to the movies. 이런 덩어리 표현들 계속해서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만약 이걸 알고 있으면 나는 뭐뭐 할 거야 라는 I will에 붙여서 I will go to the movies 혹은 I want to go to the movies. 영화 보러 갈 거야, 영화 보러 가고 싶어. 아니면 do you want to go to the movies?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우는 다양한 패턴과 표현들에 덧붙여서 나중에 다양한 문장들을 만들고 있으니까 여기 나오는 것들 꼭 외워주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영화 보러 간 게 언제요? 라고 묻는다면 When was the last time you went to the movies?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간단하게 스피킹 팁을 드리면요. 대답할 때 표현인데요. 우리가 When was the last time?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라고 물어봤으니까 뭐 지난달이다, last month, 어제다, yesterday, 3일 전이다, 3 days ago 이런 시간 표현을 붙여가면서 대답하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참고로 last라고 하면 지난을 의미해요. 그래서 지난달은 last month, 그리고 지난주는 last week, 지난해는 last year 이런 식으로 지난이라고 하면 우리가 last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3 days ago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시간이 얼마 전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ago를 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특정한 시간 표현만 더 붙여주시면 됩니다. 여기선 3일, 3 days 이걸 붙여서 3 days ago 라고 했고요. 만약 5주 전이라고 하면 5 weeks ago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예문 하나 볼게요. 그녀를 3일 전에 봤어요 라고 하면 I saw her 3 days ago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꼭 요거 그녀를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데요. 시간 표현을 다르게 하면서 문장 만들어 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말 보고 영어로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거 보면서 영어로 2번씩 얘기해 볼게요. 1번,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게 언제죠? When was the last time you saw her? When was the last time you saw her?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게 언제야? When was the last time you drank? When was the last time you drank? 마지막으로 머리를 자른 게 언제야? When was the last time you had your hair cut? When was the last time you had your hair cut? 마지막으로 머리 감은 게 언제야?
When was the last time you washed your hair? When was the last time you washed your hair? 마지막으로 영화 보러 간 게 언제예요? When was the last time you went to the movies? When was the last time you went to the movies? 네, 이렇게만 해봤는데요.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문장이 좀 길 수도 있는데 의미 단위별로 이렇게 두 개 나눠서 연습해 주시고요. 여러 번 따라해서 입에 익숙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만큼 따라해야 되냐라고 묻는다면 사실은 이거는 정답은 없는데 진짜 10번 이상은 한다는 생각으로 만약 20번 했는데 안 되면 30번, 40번 실제로 100번씩 따라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100번에 하는 게 힘드시면 천천히 나눠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복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실제 대화로 한번 감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동생 머리에서 너무 안 좋은 냄새가 날 때 상황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머리 감은 게 언제야? 라고 묻고 있으니까 나 어제 머리 감았는데? 야, 너 이상한 냄새 난다. 매일 감아야겠다. 뭐 이렇게 머리 냄새 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누죠. 자, 이거 영어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처음에 패턴이죠. When was the last time you washed your hair? 이렇게 우리 패턴으로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I washed my hair yesterday. 자, 대답할 때는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주어 동사죠. 나는 I 머리를 감았습니다. washed my hair. 마지막으로 시간 정보. 어제 감았다 했으니까 yesterday. 만약 뭐 3일 전이면 3 days ago, 한 달 전이면 1 month ago, 지난달이면 last month. 우리가 스피킹 팁에서 알려드린 거 바꿔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it smells weird. it smells 넣으면 뭐뭐한 냄새가 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it smelled weird. weird 하면 이상한이거든요. 아,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I think, 내 생각에는 you should wash your hair every day. I think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요. should는 뭐뭐 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유하는 겁니다. I think you should. 내 생각엔 뭐뭐 하는 게 좋겠는데 wash your hair every day. 매일 머리를 감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머리 냄새가 진짜 많이 나나 봐요. 네, 그러면 매일 감아서 이 청결을 유지시켜 줘야겠죠. 자, 그래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것까지 연습해 봤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서운하니까 제가 퀴즈를 가지고 왔는데요. 간단하게 우리가 배웠던 패턴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너가 울었다라고 하면 울다, cry. 근데 과거형이겠죠? You cried 하면 너가 울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오늘 배웠던 패턴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표현이 있으면 뭐 틀려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댓글로 한번 써보고 큰 소리로 얘기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많이 얘기해 보는 거, 그 다음에 한번 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가 함께 연습할 패턴은요. where's, where is인데요. 뭐뭐는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묻는 거죠. 우리가 보통 여행을 가서 이 화장실 어디 있어요? 혹은 저기 버스 정류장 어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장소를 물어볼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잃어버린 핸드폰을 찾는다든지 리모컨을 찾는다든지 내 아들이 어디 있지? 라고 어떤 장소를 물어볼 때는 모두 where is를 사용해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꼭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요. 어머니는 어디에 계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꼬마아이가 혼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면 엄마 어디 있어? 라고 우리가 묻죠. 영어로 하면 Where is your mother? 가장 앞에 있는 where is. 여기서 강세는 앞부분에 where 여기다가 주시면 되는데요. Where is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어떤 장소를 물어볼 때면 나도 모르게 바로 툭 나올 수 있게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Where is your mother? 한번 더 해볼까요? Where is your mother?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버스 정류장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들께서 여행을 가셔서 버스를 만약 타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이 표현을 사용해야겠죠. 영어로 하면 Where is the bus stop? The bus stop 하면 버스가 멈추는 곳이니까 버스 정류장이 되겠죠. bus station 이런 식으로도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편한 거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해볼까요? Where is the bus stop? 강세는 Where is
the bus stop?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Where is the bus stop?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화장실은 어디에 있죠?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영어로 바꾸면 Where is the restroom? 그리고 여기서는 where is가 아니고 where'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where is를 좀 빨리 말하면 이렇게 줄여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where's. 네, 사실 이 구어체 말하는 영어에서는 이 표현이 더 많이 사용될 거거든요. 그래서 3, 4, 5번에는 이 where's로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화장실은 어디 있죠? Where's the restroom? 네, 참고로 대부분의 화장실은 아마 restroom으로 표시되어 있을 건데요. 뭐 toilet, 이 toilet이라고 하면 딱 변기가 있는 그런 화장실을 얘기하고요. bathroom, 이거는 욕조가 있는 그런 화장실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뭐 또 나라마다 문화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드리는 팁은요. 이제 해외여행을 가셔서 화장실 딱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표지판에 딱 적혀져 있을 겁니다. 거기서 restroom이라고 적혀져 있으면 그냥 restroom이라고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다시 해볼게요. Where's the restroom? 네,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리모컨은 어디에 있어? 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리모컨이 없어졌으면 찾아야 되잖아요. 영어로 얘기하면 Where's the remote control? 자, 이번엔 the remote control. 사실 이런 표현들이 좀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리모컨 얘기했고 이게 영어인 줄 알고 있었는데 네, 정확한 영어는 remote control. remote control. 네, 또 비슷한 표현으로는 에어컨이 있습니다. 에어컨도 air conditioner. air conditioner. 네, 이렇게 살짝 비슷해 보이지만 멜로디나 표현이 다른 것들은 따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완벽하게 네,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라디오가 아니고 radio, 또 러닝 슈즈가 아니고 running shoes, 이렇게 멜로디가 전혀 달라지는 것들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분명히 난 라디오가 맞는 것 같은데가 아니고 영어식대로 얘기하는 거를 따로 하나씩 나오는 것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모컨은 어디에 있어? 라고 묻는다면 Where's the remote control? Where's the remote control?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가장 가까운 편의점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조금 더 복잡해졌죠? 영어로 하면 Where's the nearest convenience store? 자, 편의점은 편리한 상점이라고 해서 convenience store, convenience store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앞에 뭐가 붙었죠? The nearest. near 하면 가까운이고요. 가장 가까운 이렇게 최상급으로 한다면 est를 붙여서 the nearest, the nearest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찾을 수도 있지만 가장 가까운 화장실이라던가 가장 가까운 편의점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는 Where's the nearest convenience store? 이렇게 앞에 the nearest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배운 다른 표현에도 이렇게 붙여주기만 하면 또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배웠던 것들을 이렇게 확장시켜서 연습해 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 스피킹 팁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대답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대답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간단한 영어로 먼저 얘기하는 거를 익혀주신 다음에 요거 네, 손으로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이렇게 제스처를 함께 사용하신다면 충분히 길을 알려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잘하시는 표현 다시 복습해 볼게요. 첫 번째는 쭉 가세요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go straight, go straight, 쭉 직진하세요라는 느낌입니다. 방향 이렇게 가리키시면 돼요. 뭐 this way 같은 걸 붙여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turn, right and left, 오른쪽으로 돌다는 turn right, 왼쪽으로 돌다 turn left. 자, 이런 걸 활용하신 다음에 손짓 발짓을 함께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표현 한번 연습해 볼까요? Go straight and then turn left at the traffic light. traffic light 하면 신호등인데요. 앞에 at the라고 붙였죠. at을 붙여서 점을 콕 집는 느낌인데 이런 전치사 표현들은 나중에 기억나지 않는다면 네, 일단은 빼놓고 해도 의미 전달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표현 그리고 실력이 점점 쌓이고 문법적인 지식이 늘어나게 되면 정확한 전치사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일단 까먹으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복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제가 줄 세우기였고요. 틀렸다고 뭐라 할 일이 없는 그냥 확인 정도의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영어로 두 번씩 얘기해 볼게요. 어머니는 어디에 계세요는 Where is your mother? Where is your mother? 버스 정류장은 어디에 있어요는 Where is the bus stop? Where is the bus stop? 화장실은 어디에 있어? Where is the restroom? Where is the restroom? 리모컨은 어디에 있어? Where is the remote control? Where is the remote control? 가장 가까운 편의점은 어디에 있나요? Where is the nearest convenience store? Where is the nearest convenience stor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실전 대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낯선 이에게 길을 물어보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실례합니다. 가장 가까운 편의점이 어디 있죠? 라고 하니까 이쪽으로 쭉 가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자, 이게 기본 대화거든요. 우리 머릿속에는 진짜 멋있게 길을 알려줘야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한국어로 길을 알려줄 때도 진짜 손짓 발짓이랑 이렇게 그냥 가벼운 얘기 대부분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부터 연습해 주시면 좋은 거죠. 네, 그리고 정말 복잡한 길은요, 지도를 켜놓고요. 요 핸드폰에 지도 앱 있잖아요. 그거 켜놓고 이렇게 보여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영어로 가볼게요. 자, 그냥 물어보는 것보다 실례합니다, 저기요 라고 공손하게 말하고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excuse me, 그 다음에 where's the nearest convenience store? 가장 가까운 편의점은 어딨죠? 라고 물어보고 있죠. 이거 바로바로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 번 연습해 주세요. 자, 그러니까 just go straight this way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네, go straight 앞에 just 붙이면 그냥 쭉 가세요 라는 그냥이라는 느낌이 좀 더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우리 손으로 이렇게 가리킬 수 있지만 this way 하면 이 방향으로 이쪽으로 쭉 가라는 말이 됩니다. 네, 그래서 just go straight this way. 마치 길을 알려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연습하고 있으면 네, 지금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면 또 이렇게 막 길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때 아주 유창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길을 물어봤으면 마지막에 thank you, 감사합니다 정도의 표현은 꼭 덧붙이는 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퀴즈 드릴게요. 커피숍은 어디에 있죠? 네, 나중에 우리 여행 가셔서 목이 마르거나 혹은 와이파이를 좀 사용하고 싶다면 커피숍이 어디 있는지 물어볼 수 있겠죠? 이 표현 영어로 만들 수 있겠죠? 커피숍은 coffeeshop. 그대로 여러분이 아는 거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우리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고요. 이거 그냥 넘어가는 거랑 한번 써보는 거랑 차이가 크니까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패턴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오늘 같이 연습할 패턴은요, Where do you? 정말 많이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Where do you? 라고 하면 어디서 뭐뭐 해요죠? 하나씩 한번 보면 Where는 어떤 장소를 물어보는 겁니다. Where? 어디서죠? 라고 장소를 물어보는 거고요. Do you를 사용해서 뭐뭐 하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어디서 뭐뭐 하세요? Where do you? Where do you?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사용해서 어디서 먹는지, 어디서 일하는지, 어디서 공부하는지 등등 다양한 느낌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문장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어디 살아? 사실 이제 사람을 만나면 물어볼 게 많이 없거든요. 그럴 때는 어디 사는지를 많이 물어봅니다. 영어로 해볼까요? Where do you live? 살다의 live를 더해서 Where do you live? 어디 사세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사실 이런 질문, 이런 기초적인 질문은 정말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실제 왔을 때 Where do you live? 네, 살짝 이렇게 어색한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해볼까요?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 어디서 일하세요? 일하는 장소를 묻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동사만 바꾸면 됩니다. 영어로 Where do you work? Where do you work? 네, where 부분에 강세를 주면서 Where do you work?
나중에 진짜 빨리 말하는 외국인을 만난다면 Where do you work? Where do you work?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where에 강세를 주고 do you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살짝 덧붙여주는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 정도 소리로 들리는구나 라고 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Where do you work? 천천히 가면 Where do you work? 네, 여러분들 말하기 할 때는 일단 천천히 연습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서 운동을 하니? 네, 상대방이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저 요즘 살 빼려고 운동하고 있어요 라고 했으면 이렇게 하면 대화가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이럴 때 질문만 잘 해주셔도 정말 잘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Where do you work out? 뭐 do exercise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 빼려고 막 걷거나 아니면 헬스장 가서 뛰거나 근육 운동하거나 이렇게 운동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workout. 네, 이거 편하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일하다가 아니고요. 운동하다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 꼭 기억해 주셨다가 나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일합니다. 너 운동하고 싶니? 나랑 같이 운동할래? 등등의 표현을 나중에 만들 때 이걸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Where do you work out? 어디서 운동하세요? Where do you work out?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어디에서 왔어요? 라는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디서 왔어요? 사실은 기본적인 의미가 Where are you from? 도 있거든요.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어요? 출신이나 나라 등을 물어보는 건데요.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어요. Where do you come from? 어디서 오신 겁니까? 라고 동사를 더했는데요. 사실 Where are you from? 이랑 크게 차이는 없이 같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아마 여러분들께서 얘기하고 또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네, 그럴 때 무슨 의미지? 라고 헷갈리는 것보다 I come from Korea. I come from Korea.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질문 패턴 해볼게요. Where do you come from? Where do you come from?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 어디 학교 다녀? 라고 물어보고 있죠. 상대방이 이제 꼬마아이 같은 경우 혹은 20살 밑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애 같은 경우는 어디 학교 다니세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영어로 한다면 Where do you go to school? Where do you go to school? 참고로 학교를 가다라고 하면 go to school. 이 더를 빼고 그냥 go to school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이게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덜을 붙이는 거는 그것이라고 해서 좀 더 형체가 떠오르는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학교가 우리 예전에 학교 이렇게 생긴 이 전형적인 학교의 건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천막에서 그냥 칠판 하나 놔두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학교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정말 다양한 모습의 학교가 있겠죠. 네, 그래서 꼭 이 건물의 학교보다 무언가를 가르치는 곳이라는 추상적인 느낌이 된다면 이 덜을 붙이기가 조금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go to the school이 아니고 go to school 하면 공부를 하러 가다, 학교에 가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사실 이런 지식들은요, 그냥 그렇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학교 가다 go to school 이렇게 연결해 주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네, 사실 복잡한 것들이 이해가 되고 편하게 느껴진다면 그렇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해하고 지나가면 되고요. 뭐야 저거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라고 하면 일단은 넘기고 여러 번 만나면서 익숙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네, 비슷한 느낌으로 일하러 가다라고 하면 또 go to work라고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어디 학교 다녀? Where do you go to school? Where do you go to school?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스피킹 팁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Where do you go to school을 배웠는데 이거 과거형으로 돌려볼게요. 그러면 do you가 아니고 Where did you go to school? 어디 학교를 다녔었나요? 네, 그래서 졸업한 사람이면 어디 학교를 다녔어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죠. 네, 그럴 때 대답할 때는요. go to school이 아니고 went to라고 들어가셔야 돼요. I went to. 왜냐하면 과거에 내가 다닌 거니까 I went to 그 다음에 Seoul High School. 서울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I went to Daesung High School. 대송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질문과 대답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편하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말 보고 영어로 말하기인데요. 오늘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영어로 2번씩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디 사세요?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어디서 일하세요? Where do you work? Where do you work? 어디서 운동하세요? Where do you work out? Where do you work out? 어디에서 왔어요? Where do you come from? Where do you come from? 어디 학교 다녀? Where do you go to school? Where do you go to school? 네, 그래서 where do you 정도는 진짜 한 호흡에 쭉 나올 수 있게 한 다음에 뒤에 다양한 동사나 덩어리 표현들을 붙여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제 대화로 한번 감을 잡아 보도록 할게요. 이 어디서 사는지 물을 때 이런 표현인데요. 네, 이렇게 그냥 어색하게 있는 것보다 어디 사세요? 저 서울에 사는데. 저도 기회가 된다면 서울에 살고 싶어요. 아니면 저 서울 가봤어요. 이런 식으로 대화가 점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갈 수 있거든요. 일단 질문부터 시작하는 거죠. 영어로 해볼게요. Where do you live? 어디 사세요? 라고 물으니까 I live in Seoul. I live in 그 다음에 사는 지역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I live in Seoul. 혹은 외국 가셨으면 I live in Korea. 뭐 이런 식으로 말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I want to live in Seoul. 저는 서울에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뭐 하고 싶어요는 진짜 많이 사용되니까 하고 싶어요. I want to. 바로 나올 수 있게 한 번 더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f를 사용해서 어떤 조건을 얘기하고 있죠. 만약에 뭐뭐 한다면이죠. If I get the chance. 내가 만약 기회를 갖는다면, 기회가 있다면 서울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I want to live in Seoul if I get the chance. 기회 있으면 서울에서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Where do you live? I live in Seoul. 이렇게 첫 번째 질문과 대답 정도는 알고 계신다면 대화를 길게 가는데 뭐 너무 어려운 질문 있으면 패스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괜찮지만 서울에 산다는 건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퀴즈 드리도록 할게요. 어디서 주로 장을 보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네, 요거는 이제 쇼핑을 하다, 장을 보다라는 의미가 가진 shop. 요거 그냥 동사로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usually라는 거 덧붙이면 보통이라는 느낌이죠. 주로라는 느낌도 usually로 갈 수 있어요. usually shop. 이 앞에 우리가 오늘 배웠던 패턴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이게 기본 의미고요. 물론 뭐 go shopping을 사용해서 쇼핑하러 어디서 주로 쇼핑하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편한 거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간단한 표현들 틀리는 거 걱정하지 말고 자유롭게 사용해 주시면 나중에는 이게 하나하나 쌓이면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네, 쉬운 패턴을 계속해서 배우면 이게 쌓이고 쌓이면 정말 영어 말하기에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어디서 뭐뭐 했어요? Where did you 패턴을 배워볼 건데요. Where, 어디서, did you, 뭐뭐 하셨나요? 그래서 너 어디서 그거 얻은 거야? 너 그거 어디서 샀어? 이런 등등의 질문들을 오늘 배웠던 패턴을 사용해서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어디 갔었어? 너 어디 갔은 거야? 어디 갔던 거야? 이거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영어로 가다라는 의미의 고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Where did you go? 너 어디 갔던 거야? 네, 그래서 꼬마애는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근데 5분 뒤에 왔어요. 걱정했잖아. Where did you go? Hey, where did you go? 어디 갔었어? Where did you? where의 강세를 넣으면서 Where did you? Where did you? 동사 go. 자, 이제 동사만 바꾸면 다양한 말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너 그 어디서 그 소문 들은 거야? 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막 이야기를 들어온 겁니다. 그 소문 어디서 들었어? 영어로 Where did you hear that rumor? 네, 어떤 나쁜 소문 같은 거 우리가 루머라고 얘기하죠. 입을 약간 모아준 상태에서 rumor, rumor 이러면 소문이라는 거 됩니다. hear, 듣다. hear that rumor. 그 소문 어디서 들었어?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나에 대한 거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문을 듣고 온 겁니다. 너 뭐뭐 했다며? 이러면 Where did you hear that rumor? 너 그 소문 어디서 들은 거야? 예전에 혹시 그런 기억이 있다면 그걸 딱 떠올리면서 감정이입,
그 상태에서 하면 훨씬 더 잘 외워질 거예요. Where did you hear that rumor? 억울한 기운을 가득 담아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원피스는 어디서 샀어? 라고 묻는 것도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사다 그 원피스 넣으면서 얘기하면 Where did you buy that dress? 사다 buy 그 드레스 that dress buy that dress 그 드레스를 사다라는 게 됩니다. 참고로 원피스는 콩글리시고요. 드레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드레스를 입고 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물어보는 거죠. Where did you buy that dress? 야, 그 드레스 있잖아. 그거 어디서 산 거야? Where did you buy that dress? 하지만 네, 이 표정에 따라서 야, 그거 어디서 샀어? 가 되기도 하고요. 너 그거 어디서 샀어? 너무 비싼 걸 사거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걸 사오면 너 그거 어디서 그 드레스 어디서 산 건데 말 좀 해봐 뭐 이렇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표정, 네, 이 표정이나 제스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Where did you buy that dress가 될지 Where did you buy that dress? 이렇게 될지 여러분이 상상하면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차는 어디에 주차했어요? 차를 어디 주차한지 알아야지 이제 좀 뭔가 대처를 할 수 있잖아요. 진짜 야, 주차 공간이 없는데 어디다 했냐?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여기 아무 데나 대이면 안 되는데 어디다 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영어로 하면 Where did you park your car? Where did you park your car? 너 차 어디다 주차시킨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Where did you park your car?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산을 어디에 두고 왔어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갔다가 비가 그치면 우리가 여기저기 두고 오죠. 저도 우산 굉장히 많이 잃어버렸는데요. 아마 누군가 잘 쓰고 계실 겁니다. 영어로 하면 Where did you leave your umbrella? leave 하면 뭔가를 두고 오다. 네, 떠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사물을 두고 오다는 의미, 특히 이 두 가지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두고 오다라는 느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Where did you leave your umbrella? 당신의 우산을 어디다가 두고 오셨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해볼까요? Where did you leave your umbrella? 그러면 leave의 과거형이 left거든요. I think I left my umbrella on the bus. 버스에 두고 내린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질문, 답변, 그리고 계속 확장하는 것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패턴을 배우다 보면 쌓이고 쌓이면 진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대답할 때 사용하는 표현들인데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I left. 저는 두고 왔습니다. My umbrella. 제 우산을요. At home. 집에 두고 왔어요. On the desk. 책상 위에. 참고로 on은 접촉해서 위나 옆이나 아래나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on the desk. 책상 위에 and in my car. 내 차 안에. 이런 식으로 장소 표현을 사용해서 내가 어디에 두고 왔다. 네, 어디에서 뭐뭐를 했다라는 느낌을 말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도 덩어리로 기억하신 다음에 in my car를 바꾸면 in my house.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아니면 in that restaurant. 저 식당.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던 거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내 걸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복습 한번 해볼게요. 1번부터 영어로 2번씩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디 갔었어? Where did you go? Where did you go? 어디서 그 소문 들었어? Where did you hear that rumor? Where did you hear that rumor? 그 원피스 어디서 샀어? Where did you buy that dress? Where did you buy that dress? 차는 어디다 주차했어요? Where did you park your car? Where did you park your car? 우산은 어디에 두고 왔어요? Where did you leave your umbrella? Where did you leave your umbrella?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헷갈리는 것들은 영상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복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실제 대화로 한번 감을 잡아 보도록 할게요.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는 동료에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산 어디 두고 왔어요? 우산 사무실 책상에 두고 왔는데요. 괜찮아요. 제 우산 같이 써요. 이런 것도 많이 있을 대화죠. 제가 이 대화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연습해 볼게요. 일단 오늘 배웠던 패턴 Where did you를 사용해서 Where did you leave your umbrella? 우산은 어디다 두고 왔어? 라고 묻고 있죠.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I left my umbrella. 네, I left 주어 동사 시작하는 거예요. I left my umbrella on my office desk. 오늘 사용해서 이렇게 접촉해서 붙어있는 거, 위에 붙어있는 것도 말할 수 있어요. My office desk. 나의 일하는 그런 오피스, 사무실 책상 위에 두고 왔대요. 그러니까 It's okay. 많이 사용되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It's okay. 괜찮아요. Let's share my umbrella. Let's를 사용해서 뭐뭐 합시다라는 느낌이죠. Share, 공유하다. My umbrella. 제 우산을 같이 공유해요. 공유하다는 뭐죠? 같이 쓰자는 말이 되겠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이 있는 그런 대화니까 여러분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드릴게요. 어디서 자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어릴 때부터 자라던 그런 고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Where is your hometown? 이라고 얘기해 주셔도 괜찮지만 또 같은 의미로 자라다. Grow up. Grow up. 이걸 사용해서 어디서 당신은 성장하신 건가요? 자라셨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배웠던 패턴을 활용해서 문장 만든 다음에 적어주세요. 네, 댓글로 적어주신 다음에 입으로 한번 딱 얘기해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오랫동안 기억됩니다. 이게 한번 조금 귀찮지만 사실은 공부는 살짝 귀찮게 해야지 오래 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귀찮더라도 영어를 막 따라하고 있는 거잖아요. 꼭 한번 해보세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야 되는 쉬운 패턴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Where can I? 어디서 뭐뭐 할 수 있나요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Where, 이게 어디인지 물어보는 거고요. Can I, 이거는 제가 뭐뭐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거 둘 다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Where is the restroom? 화장실은 어디 있어요? 등등으로 우리가 where를 많이 사용하고요. Can I는 Can I go? 저 가도 되나요? Can I stay? 저 좀 머물러도 될까요? 혹은 이제 식당 같은 데 가서 Can I get a? 라고 해서 주문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붙여볼게요. Where can I? 어디서 제가 뭐뭐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할 수 있는 장소를 물어볼 때 많이 사용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여행 가셔서 꼭 한 번쯤은 써야 되는 그런 패턴인데요. 같이 문장을 만들면서 어떤 느낌일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어디서 이거 입어볼 수 있나요? 옷가게를 갔는데 입어보는 장소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뭐 그 표지판도 없는 것 같고. 이럴 때는 점원한테 가서 이거 어디서 입어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야겠죠. 네, 정말 유용한 표현. Where can I try this on? 이 try라고 하면 뭐 시도해보다라는 느낌이 있는데요. 옷 같은 걸 입어본다, 한번 입어본다 라고 할 때도 try, 그리고 on을 많이 붙여요. 옷을 딱 달라붙게 입죠. try on. 그리고 뭐 중간에 뭐 this sweater, this cap 이렇게 특정한 대상을 붙여도 되지만 너무 뭐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냥 this를 사용해서 try this on. 이거, 손에 들고 있는 이거겠죠. 이거 어디서 입어볼 수 있을까요? 라는 의미로 Where can I try this on? Where can I try this on? 이거 어디서 입어볼 수 있을까요? 라는 느낌으로 사용될 수 있겠죠. 자, 여행을 가서 옷 사러 갔습니다. 들고 뭐라고 하면 되죠? Where can I try this on?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서 지도를 구할 수 있어요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뭐 지도를 하나 받고 싶은데 도저히 어디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는 Where can I get a map? get 하면 뭔가를 얻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손을 뻗어서 이렇게 얻는 거죠. 그래서 get a map. 지도를 구하다, 지도를 얻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Where can I get a map? 요거 얘기하실 때 하나하나 단어가 떠오르시면 안 되고요. 마치 두 단어. 네, 감사합니다도 thank you죠. thank you. 이거랑 비슷하게 이 단어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시면 좋습니다. Where can I 하나, get a map. 그래서 강세도 Where can I get a map? Where can I get a map? 이런 식으로 가시면 좋은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Where can I get a map?
어디서 지도를 구할 수 있죠? 라고 지도를 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엔요. 어디서 택시 탈 수 있을까요? 사실 택시도 이제 어떤 정류장이나 택시 타는 곳이 따로 지정된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이 좀 알고 싶을 때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영어로 하면 Where can I take a taxi? 이 택시라던가 아니면 뭐 지하철이라던가 혹은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탄다고 할 때 우리가 take란 표현 사용할 수 있어요. take a taxi. 나중에 뭐 교통수단에 따라 take a subway, take a bus 등등으로 바꿔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택시 타야 되는데 Where can I take a taxi? 강세는 Where can I take a taxi?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계속 장소를 물어보는 표현이니까 여기 여러분이 아는 거 있으면 다양하게 바꿔서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서 제가 손을 씻을 수 있죠? 뭔가 더러운 걸 만지거나 손에 뭐 묻었는데 손을 씻고 싶은 거예요. 뭐 세면대 같은 게 있는지 물어보는 게 되겠죠? 영어로 Where can I wash my hands? 그래서 씻다라고 할 때 우리가 wash를 사용해 줄 수 있죠. wash my hands. 요즘 이제 손 자주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을 씻다. 혹은 이게 wash my hair 하면 머리를 감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를 하다는 take a shower. 혹은 설거지하다 wash the dishes. 이런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들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어디서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있죠. 이번에는 핸드폰을 충전하다 라는 의미만 덧붙이면 되는데 영어로 Where can I charge my cell phone? 어떤 거를 충전하다 라고 할 때 우리가 charge 이 표현 사용할 수 있어요. 내 핸드폰을 충전하는 거니까 charge my cell phone. 일단 휴대폰 충전하는 곳이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Where can I charge my cell phone? 네, 핸드폰 들고 어디지? Where can I charge my cell phone?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5개 표현 배워봤고요. 간단하게 팁을 드리자면 Where can I라는 표현은 사실은 Where is랑 대체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Where can I wash my hands? 손 씻을 곳이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이거는 Where is the restroom? 화장실이 어디죠? 라는 느낌과 거의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Where can I take a bus? Where is the bus stop? 뭐 이렇게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두 가지 표현 중에 여러분이 얘기할 때는 하나라도 제대로 나올 수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머릿속에 2개 다 넣어주시고요. 편한 거를 자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배웠던 거 가볍게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한국어 보면서 영어로 2번씩 얘기해 보시면 되는데요. 나중에 헷갈리신다면 여러 번 복습하면서 다시 다지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1번, 어디서 이거 입어볼 수 있어요? Where can I try this on? Where can I try this on? 어디서 지도를 구할 수 있어요? Where can I get a map? Where can I get a map? 어디서 택시를 탈 수 있어요? Where can I take a taxi? Where can I take a taxi? 어디서 손을 씻을 수 있어요? Where can I wash my hands? Where can I wash my hands? 어디서 핸드폰 충전을 할 수 있어요? Where can I charge my cell phone? Where can I charge my cell phone?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실제 대화로 가문잡기인데요. 실제 대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게에서 옷을 고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 맞는지 한번 입어보세요 라고 종업원이 추천하면 이거 어디서 입어볼 수 있죠? 탈의실은 저쪽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영어로 볼게요. Try it on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it은 그거죠. 그래서 서로 알고 있는 그옷, 이 세상에서 try it on, try it on. 이게 하나의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to see, 보려고, if it fits. 조금 복잡하죠. 자, 하나씩 다시 볼게요. try it on, 입어보세요 그거. to see, 뭘 보려고 입어보는 거죠. 어떤 걸 보는 거죠? if it fits. it fits 하면 그것이 잘 맞는다는 거죠. 그것이 잘 맞는지 보려고 한번 입어보세요 라는 느낌입니다. 의미 단위별로 try it on to see if it fits.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Where can I try this on? Where can I try this on? 이렇게 말했고요. 그러니까 The dressing rooms are over there. 이 over there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이렇게 가리키면서 over there, 저쪽이요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길 알려줄 때 복잡한 표현을 잘 모르시면 저기 가리키면서 over there, 저쪽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The dressing rooms are over there. 옷 갈아입는 탈의실은 저쪽에 있습니다 라고 손으로 아마 가리키면서 얘기하겠죠. 그래서 보면 Where can I try this on? 이라는 표현이 또 바꾸면 이렇게 돼요. Where is the dressing room? 이렇게 말해도 괜찮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여러 개 아는 상태에서 이게 더 편한데라고 하면 이걸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문장 같이 만들어 봤고요. 마지막으로 퀴즈 드리도록 할게요. 어디서 계산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계산하는 상황이 왔을 때 계산 어디서 하지? 라고 궁금할 때는 계산하다라는 동사 pay, 우리 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이런 거 많잖아요. 이 pay가 계산하다, 지불하다거든요. 어디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 지불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오늘 배웠던 패턴에 pay를 덧붙여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배웠던 패턴 활용해서 또 문장 다양하게 만들어 보시면 좋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강의 여러 번 듣고 오늘 배웠던 표현들 여러 번 크게 소리내서 따라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